오늘 문화일보가 아주 중요한 전국 지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오늘 하는 여론조사가 만약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깜깜이 국면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고리적 때 만들어 놓은 규제가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몇몇들만 알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그 뭐 핵심 대표들,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국민들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나쁜 이런 빌어먹을 규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뭐 그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그걸 선거 일주일 전에 그 이내 조사한 것은 이제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도록 하면은 전부 다 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붕개만 모릅니다. 가재, 붕어, 개만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꽤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기관 4군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4곳이 한 게 있는데 분석을 보니까 총선 구도, 지역구 투표 의향, 정당 지지도 이 3대 핵심 지표에서 일제히 국민의힘이 촥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쓴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려 본다면 국민의힘은 반등, 더불어민주당은 주춤. 반등과 주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것도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이려니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시는 그런 유권자들께는 이게 소우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른바 김준혁, 양문석, 공용훈, 박은정 반어법적으로 말해서 이 혁혁한 이름들 내로남불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부동산, 재산 끌어모으기 내부 정보가 있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서 아들, 딸에게 집 증여하기 그다음에 거기 동원된 문서를 보니까 다 허위요, 가짜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양문석의 서울 잠안동 아파트 구입 경위와 그 뭐 대출 경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김준혁이라고 하는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의 역사학 교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따름인데 이 사람은 정말 오죽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신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소녀들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뭐 초등학교 교사일 때 초등학교 여학생들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뭐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 여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든지 고종 황제가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저녁마다 그 환락의 파티를 계속했었다는 말을 한다든지 또 뭐 저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미군이 우리를 도왔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거라고 비슷해 가지고 이건 친미 사대주의라고 한다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리나라 이 장관들 부인들을 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율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그 뚫린 입이라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경기도 수원시 선거구 가불병청에서 지금 그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 뭐 유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세 차량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의 통째로 세종시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그토록 제발 좀 이런 시대가 끝났으면 하는 그 구닥다리 구악, 그 온 국민들의 그 불신 덩어리로 굳어져 버린 여의도 정치, 이거를 끝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국회를 난짝 들어가지고 세종시로 옮기면. 그래서 세종시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옮아간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연황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또 유치원 교사 학대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역시 민주당 후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건 이제 한국갤럽,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의 58%, 30대의 35%가 아직도 미정 상태. 아직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앙정했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0대와 30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뭐 자유민주주의, 반공, 우리도 핵무장해야 돼. 이런 이데올로기, 뭐 물가, 뭐 의료 사태. 지금 20대와 3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공정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법 앞에 평등하고 규정과 절차를 모두가 준수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 당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당의 후보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 그게 내 개인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앞으로 가도 좋고 뒤로 가도 좋고 옆으로 가도 좋은데 아무튼 그것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개인의 문제와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과 실리, 공정과 실리, 이게 2030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2030 세대들은, 특히 20대들은 조국 혁신당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20대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비율은 왜 0%, 제로. 그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것은 20대밖에 없구나. 아니 5년 전에 온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조국이란 사람이, 일가족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유조를 하고 그 규조된 직인을 찍고, 뭐 사모펀드, 웅동학원, 뭐 그걸 뭐 웅동학원의 사회에 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는데 지금 아무런 실천이 없지 않습니까? 7가지 스펙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7가지. 보통 사람은 하나만 만들어도 막 손이 떨릴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7가지 만들었잖아요. 인턴 확인서도 가짜, 표창장도 가짜, 뭐도 가짜,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가짜 위에 구축된 그런 입시 스펙을 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입학 취소 줄줄이. 대법원이 그 일의 주범인 엄마를 징역 4년, 공동 정범인 아빠는 징역 2년, 딸은 벌금 1,000만 원. 범죄 집단 가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뭐 4개 여론조사 결과 뭐 23%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석 플러스 알파. 오늘 누가 그러더군요. 저 방송 때문에 어디 가 있더니 그분 저 분장실에 계시는 여성인데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나랍니까? 조국이란 사람 그 일가족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 당을 만들어서 뭐 자기네들끼리 비례 순번을 정하고 그 비례 1번 박은정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1년 9개월 동안에 검찰에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데 1억 원이 넘는 봉급을 다 챙기고 그 남편은 말이죠. 이종근 변호사는 자기가 코인 사기범을 검사로서 기소를 했는데 코인 사기범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라는 건 그 이종근 검사가 그 사건의 주무검사가 돼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징역을 살려야 돼. 이 나쁜 놈 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검사복 벗고 나서 바로 그 사건을 변호를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나랍니까?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20대, 30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조국 혁신당은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20대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은 제로인 겁니다. 제로. 근데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40대 50대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유권자의 힘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나오는 법입니다. 선거는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투표로 결정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여론조사, 오늘부터는 투표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전부 다 잊어주십시오. 여론조사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고 여론조사라는 건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거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부터는 이제 투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유권자의 힘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판세 분석을 해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닥을 찍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여론조사를 봤더니 정부 견제론 47, 정부 지원론 46.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해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양쪽이. 그런데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정부 지원론은 점점 올라가는 쪽이고 정부 견제론은 멈춰 있거나 내리막을 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조사한 거는 이제 공개도 안 돼요. 이거는 깜깜인 겁니다. 깜깜이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 깜깜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건데 그 추세가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공용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퇴 안 했잖아요. 그대로 뭉개고 4월 10일까지만 견디면은 금배지가 지금 내 눈앞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포기하라고 포기 못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래서 포기 안 해가지고 금배지를 마침내 얻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야당 강세 지역이어서 어떻게 금배지를 마지막에 손에 움켜쥐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은 어마어마한 표를 잃게 될 것이다. 자기만 당선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선거구에서는 자기 당 후보들을 다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 그런데 이건 역시 추세를 보니 국민의힘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민주당은 그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양쪽이 다 결집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뭉쳐가지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집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월등하다 이런 겁니다. 정당 지지도 이것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9.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만 따로 떼놓고 보겠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총선 때. 서울만 따로 떼놓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35에서 42로 퍽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26이었던 것이 2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2대 25 서울. 물론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48개 선거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기를 26곳이 이 초박빙 경합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26곳이 두고 봐야죠. 인천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수도권 할 때 서울을 빼놓고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선거구가 59개 제일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28에서 35, 민주당은 33에서 30.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촥. 아무튼 제가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제 그냥 희망사항을 희망 고문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곳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기 직전에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서는 가장 최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등 매우 극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멈칫 주춤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각 정당으로 이렇게 정당인 자체 판세 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정당의 그 내부의 그 핵심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 매우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석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이 또 한 번 그런 의석 격차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말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무튼 만약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강력한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정부 지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사전투표를 하시면 이제 그게 그 지지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면서 그랬네요.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투표장에 안 나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래. 애국심이 나는 있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야지. 근데 저는 그거를 달리 말씀드린다면은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거대 담론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자신 누구에게 맡기실랍니까? 이재명 손에 맡기실랍니까? 조국 손에 맡기실랍니까?
한동훈 손에 맡기실랍니까?